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팀노바 이력서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팀노바 이력서 공개하고 난 다음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잘하대요. 역시 연봉 5천 이상은 다르구나. 저도 저렇게 잘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까지 주셨어요. 멀티 플랫폼을 할 줄 아는 사람과 하나의 플랫폼에서 강한 사람은 연봉이나 회사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노프 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확장성에서 확실히 유연해요. 그리고 확장성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좀 다르게 바꾸면 이제 설계 정도로 아키텍트로서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키텍트가 뭐냐면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사람들인데, CTO나 이제 팀장 중에서 되게 잘하는 회사의 핵심 인재라면 무조건 잘해야 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키텍트로서에 더 적합해요. 멀티 플랫폼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 강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좋냐면, 그 회사에서 그 기술이 주력인 거야. 이게 주력이어서 이것만 우리는 겁나 빠르게 짜고 겁나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이런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의 플랫폼의 경우 대기업에서 선호해요. 왜 대기업에서 많이 선호하냐면, 물론 이제 그 대기업에서 아키텍트들 말고 상위권, 그러니까 엄청 CTO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조직이 크잖아요. 그리고 작품이 커요. 그러다 보면 댓글 하나를 만들어도 막 이렇게 장인 정신으로 만드는 걸 좀 더 좋아하겠죠. 왜냐면 쿠팡 앱이 하나 있는데, 그 쿠팡 앱 하나에 특정 페이지 팀이 있어. 근데 그 앱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되는데, 이 사람한테 많은 거를 원하지는 않겠죠. 근데 안드로이드 앱 하나만 제대로 최적화해서 잘 만드는 걸 되게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 앱들이나 되게 큰 앱들 보면 그런 앱들 보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좀 여러가지 스택을 써요. 여러가지 스택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써요. 디자인 패턴도 좀 더 발전된 방식을 쓴다든지, 이렇게 사실 그렇게 완전 발전됐다라고 이제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디자인 패턴이 예전 디자인 패턴이라도 지금 썼을 때 더 유용한 디자인 패턴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사 앱에 유리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것저것 되게 많이 디테일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하나의 플랫폼에 엄청 심도 있게 하고, 그거 하는 사람들, 안드로이드 하는 사람이 안드로이드 외에 딴 거를 할 가능성이 되게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인력 자체가 많고, 그 하나를 그거 하나에 좀 깊게 하는 사람들 선호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조직이 큰 데서는 그냥 하나만 그냥 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멀티 플랫폼을 하는 사람은 망했나 싶잖아요. 근데 멀티 플랫폼을 하는 사람은 여러가지 플랫폼 아키텍처를 다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 설계사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건 진짜 케바케예요. 그 회사마다 원하는 스타일이 다른 건데, 팀노바에서는 사실은 하나에만 특화시킨 개발자들을 만들었을 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플랫폼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기술 하나만 배웠을 때 그걸로 갖고 평생 먹고 싶어 하고자 생각을 하는데, 그 역사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인간은 이제 10년에 한 번씩 기술이 바뀌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개발자는 원래 계속 바뀌어 왔었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변화에 특화된 개발자를 만들고 싶은데, 하나의 플랫폼에 되게 강하게 갇힌 친구도 있어요. 제가 이제 현업에서 되게 잘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었는데, 대부분 자기 플랫폼에 갇힌 사람들은 딴 거 안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 기술이 대세가 아니고 좀 이렇게 도태되면은 거기에 그 기술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나는 웹개발자면 평생 웹개발자인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사는 개발자들을 많이 봤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자기 역량 대비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경우가 많고,
보통 이런 걸 되게 유연하게 보고 설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새로운 플랫폼을 하더라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변화에도 빠르고, 이제 막 블록체인 같은 거 이제 새로운 기술 처음에 왔을 때 엔진이 없어가지고 난리였거든요.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수준 있는 블록체인 엔지니어들은 별로 없어서 난리고, 그러니까 저한테 사람들이 요새 뭐 해야 돼요? 막 물어보면 저는 그냥 개발 쪽에 있으면 졸라 잘하면 다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만 수준이 중요한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졸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말한 전제가 하나의 플랫폼에만 강하게 한다는 게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 게, 내가 특정 하나를 잘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파생되는 기술들이, 연결된 기술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새 그래도 웹 쪽에서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웹소켓이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 졸업생 이력서를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이게 지금 최근에 졸업한 친구 연봉 5천에다가 지분까지 받고, 이미 이제 처음에 그 키스튜디오 프로젝트에서 이미 이 회사 인정받고 이제 그 오퍼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갈지 안 갈지는 그 친구의 이제 결정인데, 근데 애초에 그냥 졸업하기 전부터 컨택이 그냥 끝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설계한 구조, 이 친구 직접 다 설계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 말고 AI 관련된 것들을 이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전의 작품이에요. 그 키스튜디오 프로젝트 이전에. 이때 보면은 보통 이제 바이낸스나 업비트에서 코인 자동 매매를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전략개발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아무튼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외부 데이터인 바이낸스나 업비트에서 가격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올 때, 이제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제 웹소켓 같은 거로 가져오거든요. 그럼 웹소켓을 갖고 오면 웹기술이잖아요. 근데 순수하게 웹기술만 공부한 사람들은 웹소켓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팀노바에서 이게 이제 웹소켓이니까 웹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켓 그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 안에는 TCP/IP로 TCP 기술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래밍, 특히나 서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실시간 소켓 채팅 같은 거, 뭐 채팅이나 뭐 게임 같은 거 실시간으로 이제 전투하는 게임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냥 웹 기술만 공부해서는 좀 한계가 있어요. 아니면 진짜 심도 있게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OSI 7계층 같은 것도 얘기를 하면, 이게 위키백과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응용 계층에 지금 HTTP가 있거든요. 이 HTTP인데 표현 계층이나 세션 계층이 얘네보다 좀 밑에 있는 계층이에요. 근데 전송 계층에 TCP가 있는데, 사실 HTTP 내부에 그 TCP가 감싸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UDP나 TCP 아니면 퀵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SPDY 이런 것도 보면 HTTP 버전 2.0 이후부터 SPDY라는 기술이 이제 화두로 떠오르는 기술인데, 물론 지금 HTTP 3까지 계속 막 제한되고 있어가지고 크롬에서는 이게 지원된다 안 된다 이 말이 많은데, 어쨌든 HTTP 안에 SPDY가 들어있고 그 안에도 TCP가 있는 거예요. 양파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기술이 연결되고 있는데, 사실 이 TCP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소켓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팅을 만든다든지 일반적으로 웹과 상관없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웹개발에만 특화시켜서 엄청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그 아키텍처 분석의 한계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했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요새 또 화두가 되는 이 스벨트라고 하는 이 기술을 분석을 웹 관련 기술이잖아요. 프론트엔드 쪽의 기술인데, 이거 얘네가 말하는 거나 주장하는 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이 버추얼 돔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컴파일을 하는 컴파일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서, 사실은 그거는 좀 운영체제적인 측면에서 또 바라봐야 되고요. 코드를 어떤 기계어 직전까지 만드는 그런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일 플랫폼은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단일 플랫폼을 진짜 잘한다는 거는 어떻게 들리냐면, 생산성이 좋다라고 들리는 거죠. 생산성이 좋고 그런 이제 그 룰에 익숙하다라고 보는 거지, 이 사람이 진짜 근본까지 알아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본 웹개발자 중에 진짜 잘하는 분들은 애초에 다른 쪽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높으세요. 그래서 어셈블리어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높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웹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산출물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화면에 표현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원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 있는 이런 것도 한번 보면, 학부생 때 배우는 교과목 정보를 보면
대부분 되게 복합적으로 배워요. 이렇게 멀티 플랫폼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학적인 측면도 다양하게 배우죠. 이산수학은 이제 공학에 특화된 전공 필수죠. 공학에 특화된 수학이고, 공학 수학은 거기서 더 특화된 다양한 수학들을 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나쁠 거는 없죠, 사실.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전공 필수 중에 보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보통 C를 많이 할 거예요. 그거 C++이죠. 그리고 보면 컴퓨터 시작할 때 C++나 자바를 하고 있고, 여전히. 그리고 보면은 운영체제도 배우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하는 그 아키텍처적인 부분에서 알아보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학년이 올라가서 3, 4학년, 3, 4학년이 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인공지능 쪽도 이렇게 나오죠. 전공 선택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컴퓨팅과 응용, 이쪽에 보면은 거의 이제 스마트폰 쪽이겠죠. 언제 어디서 유비쿼터스 정신, 옛날에 많이 보던 건데 이런 게 아직도 있네. 요즘도 유비쿼터스 얘기가 나오네. 나 고등학생 때 하던 얘기인데. 소프트웨어 응용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 확실히 존재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되게 다양하게 웹도 하고, 지금 보시면은 다양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계학습계로 머신러닝 쪽 하는 거고, 컴퓨터 비전 인식하는 거, 뭐 오픈GL에서 많이 보여주는 거, 또는 오픈CV 막 이런 데서 많이 보여주는 기술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 같고요. 그런 원리들을 공부할 것 같고, 실제 블록체인도 하고 있고, 다양한 플랫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복합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있긴 해요.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처럼. 그래서 팀노바가 예전에 참, 지금까지도 참 많이 이렇게 여파가 있는 게 오명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도, 실제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실제 이때 맞는 거는 이때 맞는 거는 수준이 다르고, 이때 정말 달라져요. 오면 올 때마다 진짜 마지막 리틀 피카소는 거의 뭐 세우미가 이 친구가 보여주는 퍼포먼스의 거의 끝을 보여주는, 자기가 그냥 지휘를 하잖아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저게 아키텍트로서 되게 필요한 능력이고, 저 친구는 진짜 고연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친구라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뭐 세우미만 잘 되는 건 아니니까 다 워낙에 다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뭐 서울대 커리큘럼에 인용한 거는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위를 되게 좋아하니까, 권위 있는 기관의 얘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저는 항상 시간이 지나도 제 말이 거의 맞거든요. 옛날부터 뭐 코딩 테스트도 외워서 푸는 코딩 테스트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내가 계속 그랬는데 그거 갖고 욕 뚜까 맞고 막 이게 복합적으로 가르친다고 이렇게 다 잘할 수가 있냐 막 그런데,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애초에 고연봉 받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아키텍처 복잡한 거 짤 때 더 잘 짜요. 지금 이 키위 스튜디오라는 기업이, 여기 졸업생이 팀노바 우수학생인 이 친구도 잘해요. 여기 대표도 되게 잘하는데, 그 우수학생인 박천명 팀원인데 이 친구가 호락호락한 친구가 아니거든. 얘가 공과사가 확실해서 이 박천명 대표,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그렇게 투자를 하죠. 막 투자하려고 막 열 몇 개 팀에서 하고, 막 대회에서, 투자 대회에서 1등 하죠. 거기 이제 심사위원이 진짜 스타트업에서 제일 유명한 그 심사위원 중 한 분인 그 고영아 씨, 고영아님인데, 그분 같은 경우 되게 냉정하거든요, 평가가, 스타트업에. 근데 거기서도 막 진짜 칭찬 많이 받고, 거기서 그 엄청 좋은 평가 받고, 막 1등 한 게 이유가 다 있는데, 그 친구가 보자마자 이 친구는 오퍼 줘야 되겠다, 진짜 잘한다 하는 사람이에요. 개발자에서 인정받는 개발자예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하면은 저는 항상 그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려요. 뭘 하든지 뭐 하시면, 이 정도 하시면 그냥 연봉 5천 이상 받아요. 근데 저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5천 이상이 아니고 6천 넘어서 갈 것 같아요. 지금 키위 스튜디오에 받은 거 자체가 지분까지 하면은 지금 7천만원 이상의 오퍼를 받은 거고요. 키위 스튜디오에서 받는 지분이 가치를 지금보다 10배 이상으로 만드는 게 지금 그러니까 2년 안에 목표거든요. 그 많은 투자사들이랑 지금 엄청 얘기가 돼 있고, 지금 그 되게 유명한 또 투자사가 소풍벤처스인가, 그거 되게 유명해요. 근데 거기서도 그 여러 그거 연결해가지고 이 기업도 엄청 투자를 잘 받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 기업가치 10배가 되면은 지금 세요미가 받은 지분 가치 지금보다 10배 정도니까 한 2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중간에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쉽지 않게 한 거예요. 이게 응용 2단계 때 주로 했던 작품의 수준이, 이거 말고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응용 2단계 때.
아무튼 그 정도로 그렇게 막 이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하게 한 게 별로 없어요. 생활 알람이라고 이것도 한 4개월 정도 했던 건데 이것도 되게 잘 만들었는데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미세먼지랑 뭐 그러니까 알람인데 막 정말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로 알람으로 깨워주면 좋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이런 것도 보면 되게 플랫폼이 완전 다 달라지잖아요. 기존에 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플랫폼이 계속 달라지는 것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적응해도 자기가 아키텍처 설계하고 지휘를 다 하잖아요. 저는 이런 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특화시키기에는 확실히 멀티 플랫폼이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분석도 더 빠르긴 해요. 왜냐면은 블록체인 하나만 보더라도 TCP 소켓 채팅이랑 암호화학 관련된 것도 다 보면은 내부에 보면은 암호화학을 예전에 내가 공부를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HTTPS와 관련된 그 작업을 할 때 되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같은 거에서도 이런 똑같은 암호화학, 거의 이제 쓰는 암호화학 알고리즘 유명한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암호화폐니까 그 암호화 되는 부분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TCP 소켓책도 예전에 P2P 파일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본 사람이라면, 얘네가 어떻게 서로 이제 데이터를 패킷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구나, 그 기술의 어떤 근본을 알게 되면, 이것도 좀 그 기존의 유사 기술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면 좀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고, 설계도 좀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아키텍처 봐도 분석도 빨라요. 그리고 분산 서버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블록체인이. 그런 거 관련해서도 분산 서버 경험이 있으면 훨씬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자기가 하는 경험들을 그렇게 잘 녹여내는 게 되게 힘든데,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책 보면서 막 공부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런 중간중간에 졸리지 않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걸 전개하는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다양한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교육의 수준에 있어서는 저는 뭐 제 입장에서는 항상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가, 애초에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비전공자 왕초보자도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수준은 굉장히 오래전에 뛰어넘었고,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좀 더 지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 잠재의식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만든 커리큘럼이라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더 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배우시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어요. 물론 단일 플랫폼을 깊게 진짜 잘 파고 들어가서 다른 플랫폼을 전혀 안 했는데 바로 분석이 나오는 천재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비천재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플랫폼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냥 취미로라도 그냥 재미로라도 한번 조금씩이라도 해보시는 거를 많이 추천드려요. 내가 웹 개발자인데 웹에만 갇혀있다. 특히나 그런 보통 이제 뭔가 갇혀있다는 생각이 드는 개발자들은 똑같이 그 백엔드 플랫폼을 하더라도 분석을 잘못해서 막 PHP 하다가 자바로 JSP 하면은 사실 그냥 별거 없거든. 근데 기본 원리는 비슷하거든. 근데 그 두 개를 완전 다르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 뭐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뭐 앵귤러 JS가 처리하는 방식이랑 뭐 리액트 JS가 처리하는 방식이랑 스벨트가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로 벤치마킹은 하지만 뭐 구조나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좀, 그리고 중간에 파생되는 기술들도 있고, 그 분석을 가능하게 해야, 분석이 돼야 뭔가를 하더라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은 그냥 화이팅 하세요. 농담이고. 멀티 플랫폼을 하는 게 아예 내가 천재가 아니라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를 진짜 겁나 잘하고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산성이 좋아요. 생산성이. 그러니까 뭐 레퍼런스가 되게 많다든지 뭐 그런 경우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변화를 안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답이 없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변화는 늘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만 해도 1년만 지나도 API 하나씩 계속 나오거든요. 가장 큰 업데이트가 하나씩 되고, 내가 안드로이드만 하고 먹고 살겠다고 해도 그 안에서 디플리케이트 되는 메서드 같은 거 확인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면은 나중에 좀 힘들죠. 그래서 예전에 만든 소스가 지금 동작시키면은 동작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좀 변화하려고 노력하세요. 근데 그 변화에 유리한 게 멀티 플랫폼이다. 그래서 변화하는 개발자가 되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경력 많아지면 결국엔 다 아키텍트로 이게 회사에서 어떻게든 쓰거든요. 야, 네가 경력 제일 많고 네가 제일 많이 하니까 네가 앞서서 이걸 리딩을 해라. 그러면은 리더한테 이것 좀 설계해 주시겠어요? 다 하지. 그러면 설계를 내가 해야 되는데 나도 해본 적이 없어서 힘들어.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확실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경력만 쌓이고 그게 안 되면은 나중에 치여요. 그래서 약간 가끔 유튜브에 되게 슬픈 댓글 다는 사람들이 뭐 개발자를 소모품으로 쓰고 막 버린다 이런 얘기하는 개발자들 꽤 있거든요. 좀 나이가 있으신 것 같은 개발자분들 중에서. 그분들한테 이제 저는 속으로 이제 생각해보면 웬 소모품? 인간은 소모품이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근데 사실 어떤 사람도 소모품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알바생이 필요해서 썼어. 그리고 알바생이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끝났어. 그럼 그 사람은 소모품을 쓰고 버린 건가요? 아니죠. 알바생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거고, 나는 그 노동의 대가를 돈을 지불했으니까, 뭐,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개발자가 소모품이 된 게 아니고, 왜 그때까지밖에 일을 못하게 됐는지 개발자들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수요에서 잘 맞지 않는 개발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냉정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멀티 플랫폼을 할 때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